내일도 뭐 간단히만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최근 며칠 좀 추세적으로 올라왔죠. 추세적으로 올라와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반등했다가 반등이 실패하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실패를 겪고 다시 내려갈까? 생각을 해볼 수 있기도 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주식시장이 내려간 가장 주된 이유는 또 기업 실적 관련돼서, 그러니까 기업 실적 관련해서 올랐다 내렸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시면 뭐 금요일이나 이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연두색이 많죠. 실적 예상치보다 높은 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요일 오늘 넘어와서 보면 오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비중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혼재돼서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왔다 갔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은 계속 보일 것 같고, 다만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게 CME 패드워치입니다. CME 데이터, CME 그룹에서 나오는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측정하는 거예요. 이 11월 2일 날 연준 기준금리를 0.75 올릴 거라고 거의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3.25인데 3.0에서 지금 3.7에서 4.0 가니까 0.75를 올리겠다는 뜻이고요. 뭐 이거야 당연한데 하나를 더 보면 12월 14일 날 있죠. 12월 14일도 이게 4.75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70%가 넘는 사람들이 0.75 올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 이제 2월 달에 돼서는 0.5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0.75? 0.25네요. 여기서는 이게 4.75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0.25 올리는 걸로 생각을 죄송합니다.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연준 그 비둘기파가 연준에서 비둘기파 쪽으로 속하는 분들도 5%까지 최종 타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0.2 올릴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11월 달도 그렇고 12월 달도 그렇고 0.75로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은 화들짝 놀라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CPI 지수도 이미 다 나왔죠. 나온 상황에서 이 저점을 세차게 뚫고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주봉으로 보면 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직전 6월 달에 찍었던 저점이거든요. 얘가 지금이거든요. 약간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쌍바닥을 형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제 하단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물론 여기도 낮아지긴 했지만 기간폭으로 놓고 보면 옆으로 약간 쓰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 바닥이 옆으로 약간 쓰고 있다 그랬는데 상단은 지금 아닌데 하단은 지금 옆으로 이렇게 하강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고 있는, 평평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계속 올해 들어서 밑으로 내려왔던 이런 추세적 하락 국면이 일정 부분은 한호흡을 쉬면서 바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띄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 상황은 새로운 추가 이슈가 없을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추가 이슈가 또 발생하면 아랫방향으로 다시 또 뚫릴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올라온 가장 주된 이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고 그거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이잖아요. 그 이슈가 소멸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그리고 이분께서 정말 양배추하고 유통기한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원의 55%가 물러나라고 그러고 국민의 80%, 60%인가 80% 여기 여기 있네요. 영국 국민의 80%는 보수 당력을 반대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새로 선임된 재무장관은 이분이 얘기하는 정책을 아예 말로 안 듣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금방 물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영국의 요 CNBC에서 나오는 영국의 5년 국채 수익률 움직임이거든요. 정점을 치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살짝 올라갔다가 약간 아래 국면으로 안정화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요동쳤던 부분은, 영국으로 인해서 요동쳤던 부분은 좀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뉴스 보도만 들으면 느낌이 약간 좀 떨어지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오신트 수식통을 이용한 국방 유튜버들을 보면 지금 헤르손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강력하게 밀고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로 이주해서 살고 있던 헤르손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던 러시아 국민들이 막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액션들을 현재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아주 강력하게 라스푸틴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라스푸티차인가요? 하여튼 그거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대공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내년이 돼서도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지역 헤르손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 2군데지요.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그 두 지역의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자기네 영토로 편입했죠. 야, 이건 뭐 완전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푸틴을 축출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지역을 영토를 침범해서 자기네 국가로 계속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이게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요? 러시아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고, 뭐 벨라루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사국방 유튜버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벨라루스로 간 군인들은 주로 이제 좀 나이가 먹은 예비군들이고, 단순히 벨라루스 쪽에서는 같이 동조해 주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침공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미국 쪽에 있는 군사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전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러시아가 수세에 몰려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냥 로키드 마틴에서 계속 하이마스 더 생산한다라고 하는 내용. 미국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부분 때문에 기사를 잠깐 올려봤고요. 이 중국 얘기인데, 제가 강의를 나가니까 어떤 분께서 중국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하셨다고. 근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집권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이 시진핑이 지금 현재 모든 중국 상황을 만들어 놨거든요. 미국과에 대한 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자기네 국력이 모든 것들을 전멸할 만한 수준이 안 됐는데 발톱을 드러내고 그걸 하고 있다가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강력한 경제 정쟁에 휘말렸고, 그거 이외에 자기 1인 독재를 위해서 지금 제대로 경제적인 게 안 되니까 제로 코로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1인 집권 체제로 좀 바뀌고 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경제 발전이 당 집권의 최우선이란 과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과업이라면 제로 코로나를 벌써 없앴어야죠. 근데 밑에 보면,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 이송호 기자께서 중앙일보 10월 20일자 기사를 올리셨습니다. 빅테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죠. 빅테크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죠. 이거 말고 교육업체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에 5명 중 1명은 실업자랍니다. 청년 중에서. 이 대졸자들 나오면 계속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청년 실업률 변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블 경제, 이거 가장 큰 문제인데요. 부동산 버블 경제가, 이게 지금 부동산도 두들겨 때렸잖아요. 예전에 헝다그룹.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시장을 짓눌렀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 오른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한 건데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조금 더 점진적으로 잘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뒤늦게 갑자기 대출로 사업을 이어가던 걸 돈을 확 쥐어 틀어가지고 부동산이 막 뒤 흔들렸죠. 그러니까 그 뒤로 금리 인하하고 자금 지원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한번 짓눌러진 게 살아나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GDP 성장률의 30%를 부동산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여기 25%, 이 기사마다 지금 달라요. 30%, 25%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수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버블이 꺼지면 난리라는 거죠. GDP 성장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발표도 안 했습니다. 지금 수치를 아예 제시도 안 했지만 발표도 안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18일 예정되었던 GDP 3분기 GDP 성장률이 무기한 연기됐거든요. 지금 발표했다가는 아작난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기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도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 있는데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혜를 본 거죠. 미국이 여기를 제재함으로써 이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이기가 상당히 어렵죠. 한 기업 차원에서. 근데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이를 밀어붙이니까 삼성전자는 상당히 호재입니다. 사실. 다른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쪽은. 뭐 TSMC 파운드리 때문에 난리를 치긴 하지만 그건 뭐 추격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추격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가 아니고 사실 중국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저도. 근데 중국을 막아놔서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이거 이외에 지금 제로 코로나 때문에 여기 기사에는 없지만 여기 밑에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는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읽었는데 여기 있네. 읽었는데 그 내용은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그럼 그만 찾죠. 제로 코로나를 계속 지속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로 코로나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서방의 기업들이 생산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이 한번 이전하려면 상당히 그 결정권이 어려운데 그걸 제로 코로나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사실. 중국이 예전만큼 그렇게 인건비가 싸질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이전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니까 서방 국가들의 기업들이 그 결정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를 아주 빠르게 결정하도록 만들어줘서 그런 부분도 큰 타격이죠, 사실. 그래서 시진핑이 사실 중국의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향후 5년 집권인데 5년 동안 과연 중국이 과거의 중국으로 회귀할 수 있느냐? 중국보다는 오히려 인도나 베트남 쪽이 훨씬 더 유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10월 20일자고 밑에 보면 워싱턴 김진명 특파원께서 올리셨는데 이거 아주 간단히 볼게요. 그냥 미국 시민권자한테 징역을 때렸답니다. 뭐 감정이 섞였겠죠, 이 양반께서, MBS께서. 미국에서는 사우디한테 주로 미국 기업의 사업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나왔네요. 아직은 아니고 빈살만이 공들이는 투자 행사는 불참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밑에 있는 기사가 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우디가 중간선거 전 민주당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사우디의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트럼프가 사우디의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두기 위해서 바이든에게 협력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 샤키 미국 기업연구소 외교국방 정책 블룸버그 통신에 그들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 이 바이든이 이 사람 개인에 대해서 그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로 거론했죠. 물론 이 카슈쿠치를 피살했으니까 말이 맞긴 맞는데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잘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뭔가 얻으려면 또 굴욕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렵다 이거죠. 미국이 한번 가서 양보를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에 반응이 200만 배럴 감산이니
이걸 또 하겠습니까, 바이든이? 예, 못 하겠죠. 향후에 그 사우디하고 민주당의 그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감산이라는 것들 때문에 석유 가격을 급격히 다시 올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강도가 올라가는 강도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줘야 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건데 보시면 좀 더 봐야 되겠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야 될 건데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세션 얘기도 계속 나오고 경기 수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그러고 사족이 길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